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베딩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빨라졌는데 CPU 사용률은 90% 이상, 90% 이상인데 반해서 GPU 사용률은 50%를 넘지 못하는, 분명히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선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멀티 스트림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멀티 스트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은 GPU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GPU에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제 쿠다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림이 이제 큐라고 생각을 하시, 작업 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각각의 인베딩 요청들마다 각각 GPU에서 실행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뭐 행렬 곡을 한다든지 다양한 태스크를 하게 될 텐데 그 인베딩에 쪼개져 있는 그 함수 단위를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 커널들을 쿠다 스트림에 넣어서 쿠다 스트림에서 빠져나가면서 GPU에 할당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인베딩 자체를 여러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게 했잖아요. 스레드를 여러 개로 실행을 했으니까 요청도 다양하게 들어갈 텐데 쿠다 스트림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쿠다 스트림은 하나입니다. 토치에서 사용하는 스트림이 디폴트로 하나밖에 없어서 인베딩 요청이 여러 개가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쿠다 스트림 한 곳에 모여서 순차적으로 스케줄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트림을 늘렸습니다. 스트림 개수를 늘리면은 각각의 그러면 인베딩 요청들마다 스트림이 달라지니까 병렬적으로 요청이 들어가서 그럼 병렬로 처리가 되겠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스트림을 도입한 의미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래서 또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제 작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눠서 그 시간들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한 장을 요청을 했을 때 그 한 장을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는 정말 짧은 시간이고 저기 밀리세컨드 단위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렸는데 50장 요청을 동시에 50장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한 장당 저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분명히 CPU가 계속 90% 넘는 것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디코딩 대기 시간, 디코딩 시간 자체는 짧은데 디코딩을 하기 전에 그 대기하는 이미지 로딩을 해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CPU 작업에서 병목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GPU로 옮기고 뭐 이것저것 좀 GPU로 많이 이것저것 넘기고 여러 개를 해봤는데 시간 변화도 없고 GPU 사용률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론에게 참 감사한 돈을 썼어요. CPU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분명히 병목이 생기는데 그 정도 심한 차이가 있는 거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CPU에서 돌리려고 많은 개선을 했음에도 다시 하겠습니다. CPU를 우리가 최대한 잘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그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CPU 성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원래 물리 코어 하나, 이제 가상 코어 4개짜리 CPU를 거의 좀 좋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자마자 CPU 사용률은 60%대로 내려오고 GPU 사용률 7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도 디코딩 대기 시간, 뭐 이미지 로딩이나 뭐 디코딩 작업 이런 거, 디코딩 작업, 뭐 전처리 작업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것은 뭐 당연히 CPU가 좋아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디코딩 대기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거 분명히 병목이, 디코딩 작업에서 병목이 있었고 이게 조금 개선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끝내면 사실 그냥 돈만 써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또 봤는데 인베딩 작업은 또 늘어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인베딩 작업, 그 GPU는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똑같은 GPU를 쓰고 있었는데 인베딩 작업이 느려졌다. 이건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했을 때 이제 CPU에서 빨리 이제 처리돼서 넘어오는데, 저희가 원래 CPU에서 서빙을 했다 보니까 이미지를 16장씩 묶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작은 수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원래 업그레이드 전에는 CPU에서 천천히 오니까 얘가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점점 CPU가 빨라져서 자주 오니까 이제 스트림에서 GPU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병목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배치 크기를 올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베딩 작업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시간이. 배치 크기를 16에서 64로 했을 때 그 이미지를 16장 묶었을 때랑 64개 묶었을 때 당연히 처리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키웠더니 그 요청을 보냈을 때 한 번씩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배치 크기가 계속 큰 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밀리는 게 분명히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도 또 흔히 쓰이는 이제 테크닉 중에 하나의 파이토치 스레드 수를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토치 연산은 파이썬 이제 코드에서 인베딩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내부적으로 C++ 코드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고 C++ 코드다 보니까 GIL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병렬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토치 스레드 수가 4개로 알고 있어요. 4개 있던 거를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인베딩 자체가 여러 개로 또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한 작업에 하나의 인베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스레드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레드 수를 그냥 하나로 바꿨습니다. 하나로 바꿔서 전부 다 하나의 인베딩에 하나의 스레드만 이렇게 생기게 바꿨더니 네, 실제로 계속 이거는 사실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그냥 뭐 테스트 환경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적어도 이제 요청에 대해서 실패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그냥 배치 64를 던졌을 때는 아까는 제가 2개밖에 실패하지 않았던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중간에 완전 막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계속 테스트를 해도 다운은 안 되더라고요. 다운은 아니고 이제 타임아웃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쯤 왔으면은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좀 이 정도 좋아졌으니까 멀티 스트림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보셨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다시 스트림을 늘려서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까 문제점이 있고 리벤지를 했을 때 이제 보시면 스트림을 2개로 늘렸을 때 원래 기존의 GPU가 한 평균적으로 76.48 정도 나왔다면은 2개 썼을 때 82 그리고 4개를 썼을 때 89%까지 거의 90%까지 끌어올렸고 인베딩 작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이제 근데 총 시간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많은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처음부터 계속 고민이 들었던 게 이미지 로딩하는 게 그냥 IO 바운드로 그냥 계속 가져오면 되는데 이게 왜 자꾸 딜레이가 길게 생길까? 한 장 가져오는 건 별로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닌데 이게 왜 자꾸 딜레이가 많이 생길까 고민을 했고 그 생각을 단일 스레드 기반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제가 어느 시점에서 막혔다라고는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벤트 루프가 이렇게 단일 스레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IO 바운드에서도 계속 요청을 보내고 받는 데서도 병목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미지 병렬적으로 이미지를 로딩을 해오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러면 아예 프로세스를 하나 더 띄우자. 멀티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프로세스를 하나 더 띄웠어요. 그렇게 했더니 네, 최종적으로 이제 싱글 프로세스에서 멀티 스트림을 썼을 때 보다도 오히려 멀티 프로세스에서 이제 싱글 스트림을 썼을 때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프로세스 이미지를 로딩해 온 데서 병목이 확실히 있었고 프로세스를 2개를 띄우니까 그만큼 또 늘어났구나. 여기서 또 멀티 프로세스에서 멀티 스트림을 썼을 때는 또 오히려 또 더 감소하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CPU랑 GPU 사용률을 보시면은 처음에 싱글 프로세스에서 싱글 스트림을 했을 때는 GPU가 한 80 정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70 후반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멀티 프로세스 싱글 스트림을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나중에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트림을 했더니 그냥 계속 거의 100%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GPU 사용률을 좀 끌어올리는 데는 많이 성공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했던 과정들을 다 요약을 드리면은 업그레이드 전은 이건 사실 뭐 그냥 돈 써서 업그레이드 한 거니까 그냥 논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후에 계속 이제 늘려왔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한 P95 확률 기준으로 29% 정도, 한 30% 정도 감소를 했고 일단 감소를 해서 이게 오늘까지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정말 아쉬운 점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개선을 더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GPU 아까 이게 멀티 스트림에서 또 멀티 프로세스에서 멀티 스트림을 사용을 했을 때 결과예요. GPU는 거의 계속 100%를 찍고 있는데 CPU 사용을 보시면은 분명히 좀 남습니다. 분명히 남고 메모리도 보시면은 50%를 못 넘기고 있어요. 이 그냥 이걸 램에서는 30%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차피 GPU에 계속 인베딩 이제 병목 현상이 있고 계속 이제 얘는 힘들게 처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이에 CPU에서 좀 더 처리를 할 수는 없을까? CPU에서 처리하고 텐서를 미리 뭐 GPU를 그 VRAM에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을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이 해결되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용률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처음에 CPU에서 서빙을 했다 보니까 전처리랑 인베딩 둘 다 별도의 스레드를 실행을 했잖아요 동시에. 근데 지금 인베딩 작업 자체가 원래 CPU 바운드였기 때문에 저렇게 처리를 했는데 GPU 바운드로 이제 전환을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처리만 별도 스레드에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멀티 프로세스를 도입하기 전에 사실 이걸 먼저 테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인베딩은 확실히 엄청 많이 줄기는 했는데 다른 작업들에서 많은 병목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도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앞에 부분들이 좀 개선됐던 멀티 프로세스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게 GPU 사용을 하는 걸 시각화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엔사이트, 이건 엔사이트인데 엔사이트나 또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제가 가정으로만 생각을 했던 GPU 사용 그런 병목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좀 더 명확히 원인을 분석하고 더 파악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몇 개 더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 작업을 잠시 내려두고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이제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 또 바로 하고 있는 거는 저 말고 이제 다른 AI 팀원인 노아가 CPU에서 요청 보내는 것도 멀티 프로세스로 지금 전환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CPU도 멀티 프로세스 그리고 GPU도 멀티 프로세스로 된다면은 과연 얼마나 또 개선이 생길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반대로 이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 이런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거쳐가면 계속 개선을 해 나갈 것 같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머릿속에서 사고 실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걸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제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레짐작으로 넣었던 코드들이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 아니었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뭔가 이것저것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하나하나씩 도입을 해가면서 이게 지금 내 테스트에 맞는지 적용을 해나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랬으면은 이까지 오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